자, 2021년 8월 13일 복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솔 PNS 추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한솔 PNS. 지금 예상 체결가는 한 4%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845원의 주문을 좀 넣어놨습니다. 시작해서 베팅이 좀 될까 싶어서 넣어놨는데 체결이 되진 않고 그냥 급상승하는 바람에 바로 저렇게 급상승을 해버렸어요. 간당간당. 제 물량은 딱 10원 차이로 체결이 안 되고 그냥 바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솔 PNS 계속 보고 있는데 종목 검색기에 떴던 대정화급이라는 종목, 이것이 좀 체결 강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 종목을 또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놈 저놈 막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한솔 PNS는 현재 여기 바닷속을 돌파를 했고 홈셀타 홀딩스도 바다를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이 바닷속에서 돌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매수를 할 작정이고,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해서 지금 상승 갭이 좀 떠 있는 상황이고, 괜찮습니다. 지금 최근에 장대 양봉 후에 충분한 눌림목을 거쳐서 상승하려는 힘이 상당히 강하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베팅을 한 300만 해봤고, 제가 이 종목을 너무 일찍 팔았어요. 겁이 나는 겁이 나는 모양이에요. 겁이 나는 모양. 어제 큰 손실을 보고 난 뒤에는 상당히 매매하기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수익 보기가 파란 음봉만 봐도 설레벌레 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 팔아야 되는데 주문이 31,950원에 물량을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일찍 파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오늘 아마도 최근에 매물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농후한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봉도 아름답고 3분봉에서도 구름대, 여기 노란 구름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도 최근에 고점 구간에 있죠. 고점 구간 아주 아름다운 대정황금,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자, 요런 종목을 풀베팅을 해야 되는 게 주식의 법칙이겠죠. 근데 풀베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수 매도를 할 때 어디 부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침장에 불나방 매매가 이 정도에선 상당히 어려운데, 어제 충격파가 좀 있어서 오늘은 간략하게 매매만 간단히 하고 종료를 했고요. 오늘은 두 종목만 가지고 간단히 매매를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 저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 여기서 음봉 떨어지고 주춤을 할 때 마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또 추가 매수를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잘 되지는 않았고, 이렇게 단주 매매가 증가를 해서 이건 또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단주 매매 증가하면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철칙이기 때문에, 근데 또 갑자기 이렇게 출렁거리다가 또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운때죠. 뭐 어쩔 수가 없죠. 아직도 실력이 부족한 운때죠. 자, 그래서 아침장에 급등을 했던 종목들 쭉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경남스틸 힘 좋네요. 오늘 경남스틸이 급등을 6.78%, 2%대에서 상승을 해서 6.78%까지 급상승을 했는데, 경남스틸이 지금 여기 음봉 떨어지고 있는데, 와, 이것도 힘이 엄청나게 강하네요. 매도 매수 잔량 비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호가배열도 상당히 급등의 흐름이 있는 플래티어나 이런 신규 상장주들 오늘 또 압권이죠.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3음봉, 원방테크 같은 경우에는 갭이 좀 떴고, 인성정보도 이렇게 저가를 위로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로닉스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첫봉 이후에 강력하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트 컴퓨터도 갭 뜨고 나서 하향으로 전환을 했고 3일 같은 경우에는 갭 뜨고 위로 상승하는 VI 걸리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하나씩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디스플레이텍도 딱 좋네요.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V자 반등을 하고 있고, 최근에 고점대 여기만 돌파를 한다면 상당히 큰 슈팅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종목이 여기에 최근에 장대 양봉 정도 하나 한 다음에 최근에 이게 눌림목이 발생을 했는데 3분봉으로 보면 아직도 바닷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속에. 이런 종목은 상승을 해도 그렇게 많이 못한다는 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복귀 방송 이어 붙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오늘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택이 바닷속에 있는데, 오늘 상당히 여기에 이 가이드라인 여기에 눌림목을 충분히, 여기 박스 구간이죠.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적으로 여기 이 다음에 양봉이 상당히 급상승을 하면 정리해 볼 만하죠. 그래서 한번 슈팅이 오면 정리를 하고, 이게 만약에 여기를 못 넘으면, 여기 이 매물대를 박스를 못 넘으면 또 요 바닥까지 추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6,800원까지. 자, 지금 조금 불안해요. 여기 라인을 지금 치고 올려줘야 되는데, 자꾸 단주 매매도 증가를 하고, 지금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괜찮고, 지금이 매물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등 신호는 나오고 있는데, 조금 애매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지금 딱 고점에서 치고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단주 매매가 자꾸 생기고 하면, 매물대 이게 물량 털어내는 거 봐요. 이거 일주 단주 매매 증가하고 물량 털고, 이런 거는 그냥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매매하는데 뭘 잠깐 바꿨더니 뭐 이상하게 매매를 돼서 매도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요거는 제가 디스플레이는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의 고점 라인, 요 박스권 라인을 지금 돌파 신호가 오기 있는데 강력하지 못해요. 강력하지 못해서 도지형 캔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는 위에서도 상당히 누르고 있다.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대부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비트컴퓨터나 쇼박스나 이런 전체적으로 흐름이 강한 놈들을 매수를 할 때 이렇게 바닷속에 있으면 조금 매수가 조금 꺼림직합니다. 그래서 요 바닷속에 없는 거, 그런 걸 골라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오늘 아침장이 대정화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추세선이 좋았습니다. 자, 대정화급 보시면, 여기 보시면 대정화급이 아침장에 V자 반등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여기 바닷속을 탈출을 하면서 신호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120봉 고가 돌파 화살표입니다. 이 돌파 화살표가 발생을 하고, 여기도 있죠. 돌파 화살표가 발생을 하고 구름대 돌파까지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추세선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한 4거래일 전에 장대 양봉 이후로 눌림목이 상당히 있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가가 돌출이 될 가능성도 있었고, 주봉으로 따져도 여기에 있던 주봉의 신고종가를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오늘 거국적으로 주봉에서도 화살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라는 거를 뭐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매매의 법칙은 100%가 없으니까.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 이렇게 바닷속을 돌파를 하고, V자 반등에 바닷속을 돌파를 하고, 120봉 고가 돌파하고, 구름대 돌파하고,
이렇게 최근에 매물대를 돌파를 해서 상승을 하는 강력한 시세의 흐름, 그리고 여기 주봉의 상승 화살표,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한 10주봉 이상, 그러면 엄청난 이쯤 되니까 2021년 한참 전에 이쯤에 되는 주봉의 신고종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시세의 흐름, 만약에 이게 갭이 대정화급이란 것이 갭이 막 13% 14% 떠서 32,500원 막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의 연출이 바닷속에서 상승하고 화살표들이 여러 개 뜨고, 최근에 매물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 주봉의 신고가로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 이렇게 조금 아름답게 신호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종목을 단타를 쳐도 단타를 치는 게 좋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검색기나 이런 거 이제 추세선, 요거 관심 종목이나 이거 검색기나 뭐 이런 것들을 돌려도 여기 있는 종목을 이렇게 차트에다 대입을 해서 신호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단타를 치시는 게 가급적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 매도 하실 때 이런 법칙이 뭐 100%는 없지만 한번 지켜서 매수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리바이버링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아침장에 매수 매도를 했던 대정화급은 제가 너무나 어제 손실을 보고 나서 쫄보가 돼가지고 여기서 매수하고 바로 여기다 매도를 했는데, 요렇게까지 급등을 할 줄은 도저히 몰랐습니다. 신호는 괜찮았다. 신호는 괜찮았으니까 요런 종목이 이제 조금 손실 보는 파급적인 그런 경험들이 조금 무뎌지면 요런 종목을 고르면 끝까지 홀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기술적인 매매가 돼야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매매를 했던 디스플레이 텍은 제가 최근의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강력하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죠. 지금 어제의 이렇게 박스 구간이었는데,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할 줄 알고 여기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자꾸 지지부진하면서 이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내던져 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혹시 이렇게 요거를 돌파를 할 줄 알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신호가 왔어요. 도지형 캔들도 생겼으면서 위에서 누르는 소뚜껑 손잡이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런 신호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디스플레이 텍은 바닷속에 있었어요. 바닷속에. 그런 종목들은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텍도 최근에 매매 고점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도 아주 안 좋은 캔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정화급처럼 이렇게 흐름이 괜찮은 뭐 그런 캔들이 있어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텍은 최근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고, 물론 21선 위에 있어도 최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장대 양봉이 하나가 발생을 하고, 그 장대 양봉의 3등분선 매매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대 양봉의 3등분선 법칙 중에 이렇게 세 개를 나누는데, 여기를 3등분선을 지지를 하고 상승 돌파를 하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매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디스플레이 텍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매매를 잘못한 경우죠.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으면 장대 양봉의 3등분으로 봤을 때 이 3등분선 요거를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이 종목은 손절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2분의 1, 적어도 장대 양봉의 2분의 1은 견뎌줘야 돼요.
여기 이 부분도 견뎌졌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왔겠죠. 그러면 야도 장대 양봉의 2분의 1을 정확히 견뎌줘야 이 종목이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침장에 요 종목이 여기면은 6,818원, 6,818원 뭐 요 근래인데 6,818원 대면 여기거든요. 요금은 여기인데 여기조차도 이 밑으로 하락을 하면 여기서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의 원칙을 항상 지켜 주셔야 되고 그걸 안 하면 이렇게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처럼 어제 뇌동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매의 법칙을 지키시는 게 좋고요. 종목을 살 때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저가가 확인이 되고 저가가 위로 갱신이 되는 요런 시점 1차 저점이 여기가 1차 저점이죠. 그럼 2차 저점이면 여기서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저가 갱신 매매 비법하고 야를 좀 땡기면 박스형 캔들의 상승 돌파 지지와 저항의 상승 돌파에서 이렇게 지지를 만들었는데 야를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해야죠.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지할 때 조금 분할 매수로 들어갔다가 여기 위에 저항대에 도달을 해서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지면 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요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가급적이면 분할 매도를 하시든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매의 법칙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매매의 법칙 중에 지지와 저항 돌파 방법하고 그리고 저점이 상승하는 저점 갱신 비법이나 아니면 고점 갱신 기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장대 양봉의 3등분선 매매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은 초보자가 한번 해볼 만한 매매의 법칙입니다. 뇌동을 좀 줄일 수 있죠. 이게 저처럼 아침에 불나방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뇌동에 빠질 때가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언젠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노력을 해서 이번 주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다음 주는 제가 이제 MTS나 아니면 예약 매매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다음 주는 일주일 내내 공사를 해서 매매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매매를 통해서 매도를 할까 하는데 추천주를 예약 매매를 해서 베팅을 해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다음 주는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이번 주도 시간이 있으면 매매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그래서 이번 주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는 더 대박이 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은 매매 일수가 좀 많이 없죠. 많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꼭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공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셔서 나중에 큰 산에 오를 때 같이 올라서 같이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방송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은 뭐 또 쪼먹손 수익으로 했는데 이렇게 야금야금 벌었다가 한 방에 날리고 이런 멍청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